네,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재팬 167쪽. 1번은 군인이 나라를 다스렸죠. 일명 사무라이. 그쵸? 그의 가장 대장을 쇼군, 대장군이라고 하거든요. 천황으로부터 지휘권을 받은, 하지만 이제 천황은 정치에 개입을 안 하고 진짜 정치는 이제 무사들이 있어요.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그걸 막부 정치라고 그러고요. 가마쿠라 막부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에도 막부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도 막부의 끝판,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일본에 대해서 보면, 자, 제목이 일본이 제국주의 길로 들어섰다. 줄여서 일제라 그러죠. 일본 제국주의 일제. 뭐 메이드 재팬 그거 말고요. 일본 제국주의. 처음에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로 된 것은 일본이 개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항구를 개방했다. 열었다. 무슨 얘기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를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이건데요.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배를 끌고 와서, 함대를 끌고 와서 포함 외교를 합니다. 포를 쏘면서 나랑 외교할래? 너네 다 죽을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본은 당시 에도 막부였는데, 에도 막부가 우리 생각하기에 1년만 기다려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 페리 제독이 그래도 1년을 기다려줍니다. 페리 제독이 딴 데 갔다가 다시 1년 후에 와요. 그래서 이제 막부가 이거 어쩔 수 없다. 중국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졌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냥 조약 맺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천황이 당시에 무슨 생각인지 니네 왜 이런 중요한 거 천황에게 안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부는 어이가 없죠. 지금까지 정치에 끼어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치를 하네 얘가. 그래서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막부가, 에도 막부가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또 미수어 통상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천황이 너희 내 명령 없이 그냥 함부로 막 했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에도 막부에 불만을 가진 무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천황 말이 맞다. 천황 말이 맞아. 그러면서 왜 서양 오랑캐가 우리 신성한 일본에 왜 들어오냐? 막 이제 그렇게 여론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처음에 미일 하친 조약과 미일 수어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얻게 돼요. 이것도 난징 조약이라든지 중국에서도 불평등한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뭐 영사 재판권, 이게 치외 법권하고 같은 거예요. 즉 외국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일본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잘못을 해도 미국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이 약간 강자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불평등하죠. 최애국 대우라는 것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뭐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가 일본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 미국보다 더 좋은 그런 계약을 맺으면 좀 배 아프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최초로 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게 최고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국하고 프랑스 등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했을 때 그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 자동으로 미국에게도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조약을 맺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불평등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서양의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사실 일본은 영향을 받았죠. 난학이라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덜란드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눈에는 이 세계의 중심 국가는 뭘로 봤어요? 영국으로 본 겁니다. 영국이 당시 제일 강했으니까. 그래서 난학이 아니라 이제 영학이죠. 영학.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배워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유럽이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유럽을 좀 배워야겠어요. 이런 게 이제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쇼군하고 아까 전에 그 천황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지방의 하급 무사들이 그다음 하급 무사들과 그다음에 수도에서 약간 먼 지역에 있는 그 무사들 또는 지방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그 막부에게 덤빕니다. 덤벼요. 이 세상이 잘못된 거 다 막부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 물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변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막부 탓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야 막부를 몰아내고 천황을 다시 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조슈번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조슈번 같은데 이제 그런 개혁하는 그런 지방이 우리 한반도, 한국과 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하던 바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남 지역이요. 서쪽 남쪽 지역. 근데 그 에도 막부가 여러분 일본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 지역에 있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반대파, 그러니까 에도 막부를 세웠을 때 그쪽 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슈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힘을 키운 거예요. 번정 개혁이라 해가지고 지방 개혁을 한 거죠. 그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서 돈도 많아지고 무기도 많아지니까 사스마, 뭐 조슈 이런 데서 전쟁을 해요. 그 막부랑. 그래서 나중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게 에도 막부를 무너뜨려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구호를 한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비스마르크도 통일할 때 진짜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철회 정책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념이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 좋아도 힘이 없으면 그렇죠? 그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지방에 있는 무사들이 에도막부를 쓰러뜨리고 천황 중심의 정부를 세웠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이 서구식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 일본어로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명치 유신. 유신이 여러분 김유신 할 때 그 유신 있죠. 이게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개혁. 한자로 개혁이래요. 유신. 그 메이지는 그 명치라고 합니다. 명치 한자로. 그러니까 메이지 이때 천황 이름이 메이지였어요. 메이지 천황. 그래서 이게 천황 중심으로 갔다. 쇼군 중심이 아니라 천황 중심이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정치예요? 아까 사스마나 조스반에 있었던 그런 높은 사람들이 정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회 이런 걸 만듭니다. 그 의회 같은데 그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이 무사들이. 그래서 신문제를 폐지한다.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개혁한다. 다 서양식으로 이제 고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유학생과 사절단을 파견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있죠. 여기 옆에. 날개 그려 똥이. 이와쿠라 사절단이죠. 이들이 이제 서양이랑 미국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보면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머리 꼬다리 이렇게 상투 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와쿠라입니다. 이름이 이와쿠라예요. 이 사람이 일본의 혼이 있는 의상과 이 헤어스타일을 고집했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머리를 서양식으로 이제 단발했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딱 보면 이제 딱 느끼잖아요. 이제 그들이 엄청 발달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와 우리 일본도 강해지려면 다시 미국이 이렇게 와서 굴욕적으로 이제 미일 하친 조약 이런 거 안 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겠다 해서 이와쿠라도 보수파인데 갔다 와가지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어가지고 이제 진보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깨 좀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 좀 젊죠? 수행원 중에서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하급무사 출신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마 런던인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게 돼요. 머리가 되게 좋았나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출세해서 결국은 그 수상까지 이제 하죠. 그리고서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총독 행세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중근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젊었을 때 이토기라고 보입니다. 체격이 되게 건장하죠. 그렇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섰다.
요거는 약간 부연하자면 요 메이지 유신 때 여러분 그 사무라이들 있잖아요. 사무라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일자리 잃어버려요. 왜냐면 카이도 차지 말라 그럽니다. 그 패돌령이라 해가지고 신문제를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무라이들은 그 영주로부터 땅을 받고 이제 무사를 하고 군인 일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그 군대를 그 서양에서는 그 국민들이 병사를 하잖아요. 나폴레옹 때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진병제라 그러죠. 일단 우리나라도 진병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처음에. 네, 그 보신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무튼 그때 이제 메이지 유신에 있는 그 이 세력들이 다 이제 진압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라이들이 약간 바꾸는 거예요. 방법을 전략을 바꿔서 그러면 의회를 만들어라. 우리가 거기서 일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 약간 그 너다이트 운동 같지 않아요? 그 옛날에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불법이어서 체포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정치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사무라이들도 이제 정치로 나오려고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요구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헌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과 뭐 프랑스, 독일 이런 헌법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 헌법 그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헌법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천황 중심으로 천황의 거의 모든 권력을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천황은 이제 사실 잘 정치에 다 모르잖아요. 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천황은 이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이제 내가 승인한다 안 한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명문상 법 안에 이제 천황이 이제 절대적인 존재. 왜냐하면 천황은 신이자 인간이에요. 일본에서 이때는. 그게 이제 일본 제국헌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헌법.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고 이평군주제의 모습에 갖췄다. 자, 생활 속으로.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일본은 근대물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근대물물. 그래서 뭐 이때 돈가스 같은 거 있죠. 돈가스. 여기 보면 서구적인 식습관이 권장됐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육류가 매우 생소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 천황 중에 한 명이 불교 신자여가지고 육식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단백질 부족이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서양이 체격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일본 인구가 많아요. 굉장히 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부족하니까 거기다 튀김을 입힌 게 이제 돈가스죠. 그리고 일본에서 뭐 카레 만들잖아요. 일본식 카레. 그 인도 카레랑 좀 다르다고 하네요. 거기 이제 뭐 당근이라든지 일본 카레에는 그 고기 같은 거 있죠. 쓸어놓은 거 그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구식으로 이제 뭐 보면 마차도 있고 건물도 벽돌식으로 주는 거. 일본은 다 나무로 지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서구식으로 만들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변법 자금 운동 때 일본 이거 따라하려고 했었다고 설명드렸고 다음 이제 메이지 유신 하는데 일본이 되게 뭐 숭숭 잘 나간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실은. 하지만 어째 그 계속 추진했어요. 얘네들이. 추진했고 그리고 뭐 청나라도 이제 나중에 이기고 청일전쟁에서 그래서 일본 청나라로부터 돈도 많이 뜯어옵니다. 그 돈으로 철강소를 만들어요, 여러분. 철강소. 철을 만듭니다. 그 철로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더 세져요. 나중에 러시아도 이기거든요. 예.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했다.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이 자꾸 막 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얘네들을 진정시키려면 얘네를 이제 우리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외국을 침략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제 그쵸? 우리 조선을 압박하죠. 개항하게 하죠. 강화도 조약 76년에. 그 다음에 누큐를 병합해요. 누큐. 이게 오키나와입니다. 지금 오키나와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 섬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밑에 한 몇백 킬로 밑에 보면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원래 누큐라 해가지고 독립국가입니다.
근데 그거 나라를 이제 그 사스마번이 이제 병합해요. 그래서 오키나와 현으로 여기 사탕수수 키웠습니다. 그때는. 여기 이제 그 적도랑 가까운 곳이죠. 되게 더운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 조선에 대해서 자꾸 일본이 간섭을 하니까 이제 청나라가 약간 열받았어요. 그래서 청이 서양에게 아편 전쟁을 뭐 지긴 했어도 조선이 일본에게 뺏기긴 싫었던 거예요. 약간 자존심도 있고 하고. 근데 조선에서 때마침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 고종이랑 그 민씨 세력이죠. 당시 조선의 엘리트들은 그 지배 세력들이 이제 얘네들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청이 이제 이제 오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이건 이제 내년에 배우겠죠, 한국사. 아니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자세히 배우는데 갑신전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그 조선이랑 청이 같이 군대가 왔었거든요. 동시에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텐진 조약은 그 아편전쟁 텐진 조약이랑 좀 다릅니다. 이름만 갖고 내용이 달라요. 거기서 만약에 조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청나라가 일본하고 서로 같이 연락하고 군대가 같이 온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동아농민 운동으로 청나라가 군대가 파견되니까 일본도 여기 온 거예요. 오니까 외국 군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군대 이끌고. 그래서 고종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물러나시오.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청은 이제 물러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그동안 군사력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최고 강한 국가는 일본이 됩니다. 이때가 19세기죠. 거의 20세기 초반.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요. 시모노세키. 이노모세키가 아니라 시모노세키.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여러분. 시모노세키가. 여기서 청나라 중국으로부터 타이완과 라오뚱반도를 넘겨받게 돼요. 그러니까 대만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요. 라오뚱반도는 여러분 그 고구려 영토였었죠, 과거. 근데 이제 이 라오뚱반도를 돌려줘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간섭합니다. 일본이 너무 세력이 커지는 걸 견제하려고 그 간섭을 해요. 근데 러시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그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걸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우트만드는 수도랑 가까이 있는데 여기 일본이 가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건 좀 선 넘었다. 이거 돌려줘. 그러니까 일본이 깨갱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고종이 그거 보고 러시아가 되게 센데? 일본에 몰아내기 위해서 청나라는 이제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랑 친해져야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민비 있죠? 명성황후 그 사람 죽이죠. 그렇죠? 의미사면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고종 완전히 놀래가지고 아간파천해가지고 러시아 공상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나 붙게 됩니다. 이때 영국하고 일본이 그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잘 되는 거를 안 봐줍니다. 이란에서도 영국하고 러시아가 세력 다툼을 했었었고, 자, 그래서 아무튼 미국도 도와줘요. 그래서 일본은 영국이랑 미국은 당시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또. 그래서 승리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요. 포츠머스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도시고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일본 니네가 지배해. 이거를 인정받아요. 세상에나. 그래서 이제 의사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의사 조약.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이 영국과 미국이 이게 일본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 강한 자만.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세계판이에요. 세계판. 자, 여기 시모노세키 조약은 여러분 그 청일전쟁 때 포츠머스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유럽이니까 포츠머스고 청일은 약간
그 뭐지? 그 아시아길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모노세케가 일본에 있는 도시니까 시모노세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면. 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국임을 인정할 것. 즉 청나라는 조선에 간섭하지 말 것. 이 얘기예요. 이 자주국이니까. 청은 라오트 만두와 타이완 전체 그 부속 여러 섬을 일본에 넘겨줄 것. 그 다음에 청은 일본의 배상금으로 은 2억 냥과 이자와 함께 지급할 것. 이거 갖고 옆에 그 제철소를 세운 거죠. 철강, 야하타 제철소. 요거 세운 거죠. 여기서 이제 무기를 엄청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 그러니까 청나라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져가지고. 청나라 양무운동이 있어 끝났죠. 요걸로. 그래서 일본은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미국에게 지면서 이제 끝장나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